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전산회계 2급을 담당하는 공경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산회계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또 처음 지금 접하신 분들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는 경리로 이렇게 회사를 입사하는 분들이 주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꼭 격리뿐만 아니라 자금 담당이나 회계 담당 실무자들은 반드시 회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수기로 했었어요. 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은 모두 다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 또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산회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발전돼서 이제 뭐 세무사, 회계사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이제 직업인으로서 여러분들 출발하는 거기 새로운 이제 어떤 첫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수업을 쭉 드릴 텐데, 이제 먼저 이론을 먼저 드릴 거고요. 자, 이론을 이제 설명을 다 끝나면 이제 그다음 실무 그리고 이제 또 실습으로 넘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차 저에 대한 얘기는 뭐 놔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수업에 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회계 원리 제가 초보자 입문이라고 해서 교재에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회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시작되는 것은 부기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부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기란 건 뭐냐? 장부에 기록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기록해 주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옮겨 적는 거를 부기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기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이제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부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재무 상태라는 게 뭘까? 이거는 재산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여러분들이 안에 이제 집이 있고, 그 다음 자동차가 있고, 또 예금이 있고, 또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온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정에 있듯이 회사도 어떤 하나의 가정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이 필요하고 부채가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한 거죠. 또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영업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있을 거고 또 벌기 위해서는 또 돈을 회사가 지출해야 될 돈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수익과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이런 자체가 뭐다라는 거죠? 부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자금, 그래서 우리가 돈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기에 자금을 더한 이 내용이 바로 격리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계라는 건 뭐냐? 이걸 이제 전부 다 포함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주가 있을 수 있고 채권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등등 뭐 은행이라든지 또 세무서라든지 뭐 이런 곳이 기관들이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하나 대표적으로 주주를 하나 얘기해 본다면 주주는 이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주죠. 자본을 출자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회사에 자본을 출자해주고 거기에 이제 1년이 되면은 배당금을 받아가는 게 또 이런 주주들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간의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는 다른 말로는 회계정보 이용자다라고 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다라고 표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뭘 해줘야 되냐? 자,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여러분들 친목회를 만들 때 어떻게 회비 걷죠? 자, 회비 걷으면 어떻게 돼요? 1년을 이제 총무가 돈을 다 관리하고 1년 뒤에는 어디에 얼마 썼다라는 걸 보고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뭐 차기에 또 회장이나 총무에게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자, 이런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서 회사에 주면 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일에 쓸 것이고 나중에는 어디에 얼마를 썼다라는 것도 보고를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회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회계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이거죠. 정보 이용자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이용자들이라는 것은 주주들입니다. 주주나 채권자, 뭐 세무서, 금융기관 이분들이 되는데 이런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에 맞춰서 이제 입장에 서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회사에 계속 투자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출전한다면 이거를 회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전달하는 활동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회계라는 말에는 꼭 전달하는 활동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하나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보죠.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회사의 일정 시점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그 다음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1번, 2번은 부기가 됩니다. 자, 물론 부기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회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회계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업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종업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인사관리 쪽이죠. 인사관리죠. 그래서 이거는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 4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자,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놈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의 정의, 이 회계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시험